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올 한 해 정말 힘들게 보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겨울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펠리시아 앞 광고. 저희 펠리시아한테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정말 워낙 예쁜 곳이어서 저희 자주 여기 와서 촬영하게 되는데, 가끔 사장님이 이제 공짜로 커피 좀 주시긴 합니다. 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리두기 2.5단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카페를 찾고 있지 않는데요. 뭐 조만간 또 해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펠리시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예쁘니까 자주 많이 놀러 오십시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이게 신차가 아니어서 이게 마음이 푸근한 건지, 아니면 제가 워낙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마음이 푸근한 건지 지금 이렇게 앞에 막 느스레를 떨고 있는데,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벌써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이름을 K8로 바꾼다는 완전 신형 K7이 아니고 지금 완성형,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형 K7입니다. 네, 이미 인터넷에는 완전히 풀 체인지 돼서 돌아올 신형 K7 혹은 뭐 K8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굳이 신차보다는 이렇게 무르익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또 계시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K7을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지막 떠나보내는 K7을 다시 한 번 더 추억해 보기도 하고, 또 K7이 이제 지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숙성이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침 2021년형 K7이 등장하면서 앞부분의 디자인도 조금 바뀐 새로운 신형 그릴도 적용이 됐고,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K7을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K7이 사실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랜저보다 조금 더 크다 라는 부분이 사실 나름 어떻게 보면 K7의 매력 중에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K7의 디자인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K7을 좋아하고 있지만,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나름 매력이었는데 지금 그랜저가 많이 커져 버렸죠. 그랜저가 휠 베이스를 4cm나 늘리면서 지금은 K7보다 휠 베이스가 그랜저가 3cm가 더 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랜저의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지금 뭐 그랜저는 엄청나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K7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K7 진짜 좋은데 디자인도 이게 훨씬 예쁘지 않나요? 자, 사이즈가 휠 베이스에서 3cm가 작긴 합니다만 길이는 얘가 5m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길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K7은 디자인적으로 좀 더 늘씬한 맛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앞모습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모습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좀 있고, 이 전체적으로 비례면에서 이 K7만큼 이렇게 좀 늘씬하거나 잘 정돈된 그런 맛은 사실 좀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K7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7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랜저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 무르익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모처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1년형 기아 K7에서 바뀐 부분이 여기 그릴이 바뀌었죠. 그릴이 엄청 멋져졌습니다. 지난번 K9 시승할 때도 K9에 이런 볼드한 느낌의 신형 그릴이 적용된 그 스포츠 패키지였나요? 그게 적용되면서 사실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그릴을 선택하고 계셨거든요. 이번에 K7에도 이렇게 신형 그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그릴이 바뀐 게 아니고요. 기본형 그릴은 원래대로
세로 슬롯으로 되어 있는 그게 기본형이고, 요게 이제 커스텀 그릴이라고 해서 옵션이에요. 선택하시면 요것이 장착이 되는데, 지금까지 못 보던 패턴이긴 해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이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느낌을 강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K7의 앞면을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주도록, 사실 그랜저가 조금 이게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K7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앞모습으로 바뀐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자꾸 그랜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게, 당연히 뭐 K7의 경쟁자가 그랜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형 K7이 뭐 K8이 됐든 아니면 신형 K7이 등장하게 되면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 그랜저의 아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보세요. 소나타보다 K5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고,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 만큼 K7도 분명히 그랜저랑 경쟁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언젠가는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또 한번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열심히 K7을 띄울 거니까 이해하시고, K7이 전체적으로 그랜저에 비해서 어떤 점이 나은지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이트도 진짜 멋지잖아요. 이 부분, 그죠? 여기 안개등 부분, 여기 바뀐 부분도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지고요. 야, 이 펄 들어있는 이 화이트 컬러도 이쁘긴 하구나. 오늘 모처럼 해가 나오니까 이 화이트 펄이 정말 예쁘게 보이네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K7의 옆모습입니다. 일단 차가 늘씬하잖아요. 그 라인 자체가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쫙 그대로 쫙 연결되면서 정말 심플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히나 여기 C필러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정말 잘 처리해 놔 가지고, 이건 사실 2세대 K7이 등장할 때 제가 너무나 심쿵하게 여기에 꽂혔던 그 부분인데, 지금 봐도 여전히 이쪽 라인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누구나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정말 시대의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세대 K5, 그 K5의 라인을 어느 정도는 차용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지금 봐도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휠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뀌었던 그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뭐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에 그릴, 새로운 디자인의 그릴이 적용된 것 외에는 뭐 바뀐 부분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추억하는 수준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나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그랜저보다는 K7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지금 뭐 엔진도 바뀐 부분이 없는데, 굳이 제가 엔진을 보는 이유는 저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이제 6기통 3.0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고 있는 것도 K7 3.0 6기통 자연흡기인데, 저는 이 엔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게 최고 출력이 266마력에 최대 토크 31.4kg 메타인데, 원래 그랜저도 그렇고 K7도 그렇고 2.4, 3.0, 3.3이 있다가 2.4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5 스마트 스트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직분사랑 포트 분사를 같이 쓰는 그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2.5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K7을 구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6기통 엔진을 좀 즐겨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3.0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왜 3.3을 선택하지 않고 3.0을 선택했느냐?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요 3.0 엔진이 조금 더 매끄러운 맛도 있고 완성도도 이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3.3 엔진 초창기에 기대보다 조금 별로네, 이런 생각을 살짝 갖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랜저보다 K7이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랜저는 3.0을 없애고 3.3만 있죠. 3.3이 290마력이어서 출력 면에서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사실 이 K7의 6기통 3.0 타보면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힘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앞바퀴 굴림 준대형 세단에 있어서 굳이 몇십 마력을 더 올리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3.3 엔진을 갖고 있는 그랜저보다 요 3.0 엔진을 갖고 있는 K7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K7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뭐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정말 외관 못지않게 아주 단정합니다. 확실히 K7은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처럼 뭔가 예상하지 못한 라인으로 뭔가 좀 신기함을 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반듯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클래식한 그런 단정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이 우드라든가 이쪽 라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리고 모니터도 워낙 큼지막하게 지금 12.3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뭐 굉장히 화려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연식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선호 사양들을 뭐 기본 트림에서부터 적용한다든가, 기존에는 이 트림에서는 적용되지 않던 기능들을 거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그런 변화들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K7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리프트 초기에는 2.5 모델에서는 크렐 오디오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2.5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나름 뭐 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2021년형에서는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선호 사양들을 기본으로 많이 적용한 점, 그 점에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이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멋있어요. 특히나 이 완전 동그란,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동심원은 아니에요. 여기 중심이 약간 이동해 있기 때문에 동심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스티어링도 지금 봐도 상당히 멋있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랜저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변속기 레버. 이게 그 전자식 변속기이긴 한데 그 버튼식이 아니라 다이얼식도 아니고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상당히 사실 만족스럽죠. 그래서 이 레버 형태로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도 그랜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고,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요것도 지금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사실 그랜저는 여전히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이얼로 되어 있는 점, 요 점도 뭐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K7 3.0의 시그니처 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니처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이 퀼팅이 적용되어 있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3.0의 시그니처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3 캘리그래피에 가야 이 나파 가죽이 적용되는데, 기본 3.0 시그니처 가격대 자체가 그랜저의 캘리그래피보다는 훨씬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이 나파 가죽 시트라든가 이런 최고급 사양들을 좀 더 낮은 가격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는 점, 그런 점들도 약간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들이 정말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런 기능들인데, 그런 점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잘 적용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잘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K7이 조금 더 낮은 트림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점, 그 점도 장점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내비게이션, 핸드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갈 목적지 같은 경우를 음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 요즘 그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도 이미 있던 기능이긴 합니다만, 목적지 같은 거 설정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펠리시아, 펠리시아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안해 말 섞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사실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1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설정해 주거든요. 일단 이거는 저거에 도는 설정을 해야 되나 보네요. 부산에다 해보자. 해운대 해수욕장 1번 4번. 네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좋군요. 사실 내비게이션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사실 귀찮은데 최근에서야 발견해가지고 이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는 거 요거 좀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최고급 트림인 만큼 위에 천정에도 스웨이드 내장재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K7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급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는 없는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랑 비교하려면 2열 공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와, 그랜저보다 많이 좁아. 그랜저보다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랜저보다 이게 많이 좁은 게 아니죠. 물론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좀 좁긴 하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이거 뭐 정말 충분히 좋죠. 야, 제가 타도 무릎 앞에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이건 뭐 공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K7만 하더라도 충분히 2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송풍구도 있고 USB도 충전하는 데도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짠, 선바이저도 있고. 자, 그리고 우와. 야, 여기에서도 이거 조절하는 기능이 있네. K7에도 이 정도까지는 다 있구나. 엄청나게 좋군요. 거의 들어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이거 보고 막 감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뭐죠? 자, 우선 승차감은 꽤 단단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상당히 단단하죠. 단단한 편이긴 한데 지난번 2차 처음 시승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타고 있던 K7에 비해서는 끝부분이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끝부분을 부드럽게 어느 정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칠지 않으면서 단단하고 경쾌한 그런 세팅입니다. 이 정도면 이 차의 성격이랑 잘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 도로에서는 꽤 부드러운 느낌으로 타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전체적으로 긴장감이라든가 좀 경쾌한 느낌들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랜저랑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랜저보다는 꽤 단단한 편. 그랜저도 IG 초기형 때는 꽤 단단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얘가 더 부드러워요. 그렇긴 한데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랜저랑 비교해보면 그랜저는 좀 더 많이 부드러운 쪽으로, 이 차는 나름 안락함도 확보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단단하고 경쾌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산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면 산길에서는 확실하게 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돼도 뭐 더 단단해지진 않죠. 지금은 그냥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힘 자체가 워낙 여유가 있죠. 야, 이 준대형 차체에 6기통 3.0에 266마력이면 뭐 힘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드를 써서 주행을 한번 해보면 밀어주는 힘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일단 하체가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고회전 영역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을 때 순간적인 응답성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기어를 내려서 밀어보면 지금 아무래도 뭐 타이어가 지금 계절도 계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그립이 아주 좋진 않죠.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나 힘에 비해서 뭐 타이어 그립이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코너에서 조금 힘을 줘서 밀어붙이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데 최근에 현대 기아차들이 이 앞바퀴 굴림 차들이라고 해서 코너에서 미끄러질 때 언더스티어가 되게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미끄러지면 약간 뉴트럴처럼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들을 거의 대부분, 특히는 이제 전자장비까지 개입해버리면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그냥 엑셀에서 발만 부드럽게 떼줘도 자연스럽게 라인을 따라가 주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나름 이 6기통 3.0 엔진의 자연흡기 그 엔진의 성능을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체가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요.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더 단단해 가지고 롤도 훨씬 더 억제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성격을 사실 거의 안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조금 이 차랑 어울리지 않게 주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차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재미있게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설정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랜저도 IG 초기형은 사실 좀 심하게 단단했거든요. 그랜저가 그렇게 갈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지금은 좀 많이 부드럽게 바꿔 놓아 가지고 지금은 그랜저 성격이 그게 또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랜저는 조금 부드러운 세팅, K7은 조금 더 단단한 세팅. 그렇지만 요철이 뾰족하게 날카롭게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평상시에 탈 때도 그게 뭐 불쾌감으로 전달이 되지는 전혀 않을 만큼 나름 부드러움도 갖고 있으면서 단단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탔었던 제네시스 G70 2.0 사륜구동 그 모델이랑도 비교해 보면 그 차가 이 차보다 훨씬 더 단단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그 차는 좀 밑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좀 충격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네시스가 G70이 굳이 그렇게 단단할 일이냐는 거죠. 나름 그 차가 이제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단단한 세팅으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상적인 영역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하게 단단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이 K7의 서스펜션 세팅이 일상의 부드러움과 또 약간의 경쾌함 그 사이를 적절하게 잘 조율해 놓은 그런 세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 마음에 들어요. 지금 K7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세팅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이게 회전수가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확실히 재밌네요. 야. 아무래도 터보 엔진만큼 뒤에서 이게 콱콱 밀어주는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큰 덩치에 6기통 3.0에 266마력이면 사실 힘이 전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원시원하게 강력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이 266마력 거의 다 안 쓰거든요. 저도 실제로 K7 타고 다녀보면 가끔 가다가 우와, 이 차 내 차가 이렇게 빠른 차였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평상시에는 사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타는데, 근데 가끔 엑셀을 꾹 밟아주면 차가 슉 잘 나가는 거죠. 힘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시원시원하고요. 패들 시프트를 써보면 이 회전수 보정은 사실 뭐 거의 안 하는, 아니면 아주 약하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바늘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한 템포 늦게 이제 엔진 회전이 이렇게 쭉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을 전혀 안 해주는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 좀 다이나믹한 보정은 전혀 아니고, 그렇죠. 좀 늦게 거의 뭐 마지막에 회전수를 맞춰주긴 하는데 회전수 보정 수준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에서도 최근에 이제 N라인이라든가 N 모델들은 회전수 보정들을 굉장히 강하게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 8단 변속기만 하더라도 물론 그거 로직에 들어가면 비용이 또 발생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뭐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8단 변속기에 특히나 6기통 3.0 엔진 정도 되면 이러면 회전수 보정 정도는 사실 넣어주면 좋은데, 예, 웬만한 6단 변속기들도 다 회전수 보정이 있었고, 요즘 8단 변속기들은 뭐 독일차들은 회전수 보정 웬만한 그냥 일반 평범한 모델들도 웬만한 보정들은 다 해주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는 현대기아차도 이게 뭐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전수 보정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 힘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서 좋군요. 이게 3.0으로도 이 정도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회전으로 올라가는 사운드 들어보세요. 이 사운드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뭐 굳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쓰지 않아도 아주 매끄러운 엔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중고속까지도 뭐 힘은 꾸준하게 밀어주고요.
역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터보 엔진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런 터보 엔진들에 비하면 펀치력이 조금 약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자연흡기 엔진들의 뭐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자연흡기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대로의 또 매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 6기통 3.0 엔진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 자연흡기 엔진이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게 좀 아쉬울 만큼 저는 이 6기통 3.0 엔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중고속에서도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 유리창이랑 뒤에 앞뒤랑 뒤에 창문까지, 창문 4개가 전부 다 이중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소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차단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에 비해서는 소음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상황이죠. 그랜저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랜저가 조금 더 조용할라나요?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또는 뭐 추돌 방지, 뭐 긴급 제동 또는 뭐 경보,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차로를 유지해주는 실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페이스리프트 전 K7은 차로를 약간 이렇게 붙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 후기형 K7은 차로 유지를 아주 상당히 잘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제네시스 G70을 시승하면서 사실 영상을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확인돼서 영상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G70 2.0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차로를 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차들 중에서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차는 좀 유독 차로 중앙을 따라서 못 가고 좌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심했던 반면에, 지금 이 K7은 센터를 잡고 가는 실력이 진짜 좋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최근 현대 기아차들은 사실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G70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손을 안 잡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최근에 이 부분이 강화가 돼 가지고 아주 기능이 잘 발달된 최신 버전들도 이 손을 놓고 있으면 15초 지나면 바로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세팅된 차여서 그런지 지금 계속 직선 고속도로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핸들을 안 잡고 있는데도 계속 잡으라는 경고를 안 보내네요. 이거 개꿀이다. 이거 와, 이거 뭐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핸들 안 잡고 있는 거를 권장할 수도 없고, 이게 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라고 조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요거는 뭐 이 차가 형식성이 받을 때는 이게 기본이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를 구입하시면 고속도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로가 막 크게 많이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차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도 차로를 스스로 알아서 잘 유지해 줍니다. 이거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도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세팅이 이 차가 출시되던 그 시기에 맞춰서 세팅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거 나름 꿀팁인데요, 이거. 네, 그리고 그랜저하고 K7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가 그랜저에는 JBL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K7에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둘 다 스피커 12개의 옵션 가격도 똑같아요. 그런데 JBL과 크렐로 시스템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오랜만에 크렐 오디오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오디오는 나름 뭐 현대 기아차에서 그 차의 성격에 맞는 적당한 오디오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듣기에는
JBL보다는 크렐이 조금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 K7에 장착되어 있는 크렐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 차에도 똑같이 크렐이 적용돼 가지고 약간 타격감의 파워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선예도나 아니면 그 사운드가 어딘가 좀 이렇게 빈 듯한 느낌이 없이 좀 꽉 차는 그런 느낌에서도 크렐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랜저나 K7에서 나름 음악을 좀 많이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K7의 크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빼박인데 이거 참나. 자, 그리고 가격은 그랜저나 K7이 나름 상당히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또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는 3.3, 또 K7에는 3.0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액면가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K7이 조금 더 싸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K7 같은 경우에는 곧 또 신차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 조금씩 할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랜저가 지금 뭐 워낙 인기가 많죠. 그런 만큼 뭐 그랜저가 나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K7도 그랜저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장점들을 K7도 거의 다 갖고 있으면서 나름 그랜저랑은 다른, 약간 다른 성격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혹시 잘 이해하시면 K7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은 모델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2021년형 K7을 한번 시승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랜저와 K7의 장단점, 특히나 이제 K7이 그랜저보다 좋은 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승차감이 좀 더 단단하다. 요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조금은 더 경쾌하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디자인 자체도 아무래도 K7이 조금 더 늘씬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변속기가 K7에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 점, 그랜저의 버튼식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K7은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랜저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그랜저의 JBL 오디오보다는 K7의 크렐 오디오가 더 마음에 든다는 점, 그런 점도 K7이 가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K7의 단점이라고 꼽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이 그랜저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좁은 점,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휠 베이스가 한 3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랜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넓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점은 아무래도 이제 K7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K7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돼 있죠. 근데 성격 자체가 그랜저는 조금은 더 엘레강스 하면서 럭셔리하면서 조금은 하이테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그런 반면에 K7은 조금은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리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약간의 차이점, 그 부분은 뭐 선호에 따라서 고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2021년형 K7을 시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그랜저가 워낙 인기가 높고, 그리고 K7은 뭐 내년쯤 되면 완전 풀 체인지된 신형 모델에 대한 정보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이 K7의 매력이 과연 뭐냐, 특히나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K7도 분명히 장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승을 해봤는데요. 자, 끝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이번 K7은 완성형 멋쟁이,
사실 출시가 되고 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무르익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이제 또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딘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이제 완전 새롭게 출시된 모델들도 타고 있긴 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나름 검증된 모델을 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사실 또 계시기 때문에 이번 K7은 뭐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는 잘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 만큼 검증된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지금 K7만 하더라도 이게 국내 기준으로 준대형 앞바퀴 굴림 세단이 되지만 이게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BMW 5 시리즈나 E 클래스보다도 차체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바퀴 굴림하고 후륜 구동이 나름 프리미엄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K7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저는 충분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벤츠나 BMW 제네시스 같은 그런 럭셔리 브랜드의 뭐 5 시리즈급 아니면 G8 이런 차들을 타실 경우에는 후륜 구동 모델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차에다 또 사륜 구동까지 또 더해서 타시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가격 차이도 정말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K7 같은 차들은 앞바퀴 굴림이어서 그나마 겨울에 훨씬 더 조금은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차들 못지않게 서스펜션 승차감 세팅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편의 장비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 돼 있고 근데 가격까지 정말 괜찮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에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7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차를 왜 벤츠 BMW에 비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벤츠 BMW 타시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이 차가 자동차의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 차들 못지않게 좋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 거 인정해야 됩니다. 선택인 거죠, 선택. 네, 그래서 굳이 뭐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굳이 타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나름 정말 잘 다듬어져 있는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K7 정도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K7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K7 정도 타시면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가 실질적으로 사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이제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가치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로서의 장점은 K7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K7 타시는 분들은 좀 알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